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10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영부영 100개째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녹음할 때는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여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법률적인 것 말고도 저의 취미 생활이나 음악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했으나 역시 변호사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법률 그리고 소송 관련된 얘기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느냐 하면 제 목소리 듣고 친근하다면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제 억양이나 이런 데서 친근함을 느끼시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들으면 정감 가는 특유의 억양, 제가 굳이 어느 지역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교양 있는 서울말까지는 아닌 그 억양을 듣고 연락을 주시고 뭐 상담을 받으시고 하세요. 일단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목소리를 듣고 연락할 마음이 드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워낙 변호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연히 제 팟캐스트 혹은 쇼츠가 피드에 떠서 또 그거를 들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변호사분들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못 봐요. 진짜 못 보는 편이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해요. 뭔가 그 오그라드는 느낌.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괜히 오그라드는 느낌. 그래서 저는 법정 드라마, 한국의 법정 드라마는 또 안 보거든요. 뭐 이것도 못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굿 파트너 뭐 이런 거 봤냐고 저한테 그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아무튼 그 오글거려서 못 봐요. 일본이나 미국의 법정물은 보거든요. 사실 미국 법정물도 보스턴 리갈 정도만 봤어요. 수츠 이런 거는 법정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법정 외에서 해결하는 게 많아서 몇 개 보다가 때려쳤고 보스턴 리갈은 몇 번 돌려봤습니다. 그거 말고는 엘리의 사랑 만들기, 엘리 맥빌 이거 봤었고요. 아, 엘리 맥빌은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보스턴 리갈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HBS 뭐 이런 채널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홈 CGV 뭐 이런 데서 했었는데 아무튼 미국 법정 드라마는 이거 2개 정도. 더 프랙티스는 마지막 시즌만 봤어요. 보스턴 리갈이랑 이어지는 그 마지막 시즌만 봤고 근데 이제 이 세 드라마 모두 데이비드 E 켈리 작가가 쓴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지 단순히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법정 드라마는 재밌는 게 많죠. 리가라이도 그렇고 다케노우치 유타카 주연의 굿 파트너, 무적의 변호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옛날 걸로 가면 이제 히어로까지 나오죠. 히어로 요즘에 어디 볼 수 있는 OTT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법정 드라마가 보고 싶어지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드라마를 가만 앉아서 보기엔 바쁘다는 거. 제가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바쁘긴 바쁩니다. 진짜 하루에 한 편 드라마 집중해서 볼 시간도 없고 거기에 쓸 만한 에너지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꾸 이런 드라마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요. 블로그 글로 쓸 만한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팟캐스트에서 얘기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중인 사건 생각이 난다든지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멈춰 놓고 생각난 거 길게 쓰거나 뭐 메모하거나 이렇게 되면 흐름이 끊기고 보던 거는 인제 자연스럽게 끄게 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상담 전화가 중간중간 걸려온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저희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드라마 보는 거 저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집중해서 막 드라마를 어지간해서는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리갈 드라마 한 편 한 편 리뷰하면서 제 얘기하면 상당히 '할 얘기가 많을 텐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 맞춰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이 팟캐스트는 제가 그냥 매일매일 출퇴근하다가 생각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자리에 앉아 가지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뭔가 시리즈로 각 잡고 하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하고 싶어지면 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는 참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그래도 제가 이거를 꾸준하게 100 개째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다는 건 이게 나름 재미는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사건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거를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같은 것들. 그리고 인제 제가 중고거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중고거래 관련해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미리 조금만 알고 계셨다면 굳이 상담료 쓰지 않으셔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기적으로 제가 안내 방송 같이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할 때가 있는데 부디 한 분에게라도 제 안타까움이 제 마음이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팟캐스트를 언제까지 녹음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걸 녹음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이 팟캐스트가 그렇게 흥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이 팟캐스트가 흥했으면 제가 인제 이거 녹음할 시간도 없이 상담 전화 받고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로 전화가 물밀듯이 밀려오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인제 전화가 걸려오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상담 전화하고 나면 어쨌든 집중해서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상담 전화 마치고 나면 한동안 얘기를 안 하고 싶거든요. 상담 전화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면 갑자기 이 마이크 앞에서 할 얘기가 없어진달까요? 있다가도 그냥 사라진달까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 상담 전화 들어오지 않는 시간대에 녹음을 하고 있긴 한데 또 상담 전화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언젠가 이 팟캐스트 업로드 주기가 뜸해지면 '아 드디어 이 사람이 정말로 바빠졌구나. 바쁘다고 하면서 팟캐스트 녹음하더니 진짜 인제는 바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거야 안 바쁘다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바쁘다고 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절 찾아주지 않겠죠. 요즘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매일같이 이렇게 녹음이라도 해야 제 정겨운 말투를 듣고 연락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주시고 또 그분이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뭐 또 찾으면 있겠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땡 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는 또 아닌 그래도 세상에 사건은 많고 판례도 많고 법조문도 많고 하니까 할 얘기가 아마 끊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든 찾으면 있겠죠. 다만 이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인제 저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또 듣는 분도 조금의 재미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도 잠이 들겠죠. 사실 저는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데 그래서 이혼 가사 사건을 주로 하는 편인데 막상 이혼 얘기를 팟캐스트에서는 많이 안 하죠. 그 이유는 제가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혼 얘기는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인 일반론 얘기를 백날 해 봤자 재미가 없죠. 얘기하는 저조차도 재미가 없는데 듣는 분들은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혼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많이 안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혼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이혼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하나의 에피소드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유튜브를 좀 참고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인제 이 팟캐스트 시작하고 나서 중간중간 공동주택관리법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인제 "우리 아파트 얘기냐?"라면서 또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얘기하는 저도 재미가 좀 있고,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구멍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해석 가지고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또 관심 가지고 보니까 그 어떠한 법보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이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민법, 형법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마련된 관리 규약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일이, 실제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혼 얘기보다 이쪽 얘기를 더 앞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죠. 제가 다른 어떤 재밌는 소재를 찾아 가지고 그쪽으로 막 달려갈지도 모르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얘기도 앞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순수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원래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면 이게 법에 너무 구멍도 많고, 구멍이 많다는 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러면 결국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근데 또 인제 부딪혀 보고 따져 보고 하니까 나름의 길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들 잘 맞춰서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시청, 구청부터 실제 일을 하는 관리사무소, 뭐 입주자 대표 회의까지 그 룰에 맞춰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거를 보는 과정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요.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대대적으로 공론화를 시킬 뭐 그런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소소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사건 수임에 도움이 1도 안 될 텐데 왜 시간 들여서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더 생활에 밀접한 소재로 찾아오겠다.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생활에 밀접한 소재는 바로 공동주택 관리법이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매번 공동주택 관리법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빈도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정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얘기하지 말라고 항의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런 항의를 받다 보니까 소재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걸 얘기하면 저기에 걸리고 저걸 얘기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도 괜한 오해 사기 싫어 가지고 잘 피해 가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또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곤란함을 겪는 내용들이, 상담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항의 들어오면 또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은 진짜 쓸데없는 잡담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